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화학원과도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야. 알았지? 화학원에 보면 1단원 내용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게 많은데, 일단 첫 번째는 그 물질들의 변화가 있어요. 두 가지죠.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구분하는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알겠지? 그래서 물리적 변화는 그러니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물리적 변화는 상태 변화가 있어요. 상태 변화. 그럼 이 상태는 말이야. 상태가 있는데, 상태라 그러면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써줄게. 용액까지. 네 가지 상태라고 보면 돼. 이 네 가지 상태들이 서로 변할 때는 무조건 물리적 변화예요. 알았죠? 자, 화학적 변화는 뭐냐면 새로운 물질이 형성되는 게 화학적 변화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학 반응이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뭐 배웠냐면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배웠어. 알았지? 이 앙금 생성 반응은 당연히 화학 변화. 그 다음엔 연소에 있어요, 연소. 연소는 전부 다 화학적 변화죠. 그죠? 양초가 탄다든가 메탄이 탄다든가 전부 다 뭐에 대한 화학적 변화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체가 생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체가 생성되는 경우는 뭐 여러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과산화수소에 관한 얘기인데 반응식을 좀 써줄게. 자, 과산화수소. 그러면 이때 생성되는 기체는 얘가 생성됩니다. 화학적 변화. 그 다음 뭐 달걀 껍데기가 식초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탄산염이 탄산칼슘이야. 자, CaCO3. 자, CaCO3가 이게 달걀 껍데기인데 얘가 산이랑 반응한대. 그럼 무슨 기체 나오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CaCO3가 HCl과 반응하면 CaCl2 플러스 H2O 플러스 이산화탄소. 그러면 이렇게. 그럼 이때는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얘네들이 화학적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기체가 생성되는 경우. 자, 그러고 나서는 여기 보면 이 모든 반응들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그래요. 산화 환원 반응은 또 화학적 변화, 화학 변화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애들이 그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의 어떤 특징을 좀 보는데 자, 변하는 건 분자의 배열. 어디서? 물리적 변화. 변하지 않는 건 원자의 배열 또는 이런 애들 총 질량. 그러니까 일단 먼저 공통적인 거는 이변하나 어떤 경우든 질량의 변화는 없어. 알았지? 물리적 변화든 화학적 변화든. 근데 이제 달라지는 건 뭐가 달라지냐면 물리 변화는 일단은 분자의 배열이 변하는 거야. 근데 원자의 배열은 변하지 않아. 거기에 반해서 화학 변화는 변하는 게 원자의 배열 이런 애 성질에 닿게 변하게 돼요. 알았지?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바로 질량에 관계되는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어, 물질의 변화에서 이제 우리는 화학적인 변화든 물리적인 변화든 반응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모든 변화들은 반응식으로 쓸 수가 있다고. 뭐 예를 들어서 물리 변화도 H2O가 있는데 이 고체가 말이야.
고체가 H2하고 액체가 돼. 그치? 그럼 이거 물리 변화를 화학 반응식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은 물리적 변화든 화학적 변화든 모두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왼쪽에는 뭘 쓰냐면 반응물을 씁니다. 화살표를 쓰고요.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써요. 이건 약속이야. 알았지? 자, 그러고 나서는 지금 뭐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상태들은 중요하지 않지만 물질의 상태는 무조건 표시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알았지? 자, 생성물도 마찬가지로 기체, 액체, 고체, 수용액. 이게 쓰게 됐다. 자, 그러면 이 화살표의 의미는 진행 방향이야. 진행 방향인데 얘는 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똑같다. 이 꼴이다, 이 꼴. 이 꼴이다. 근데 뭐가 같냐는 얘기지? 뭐가 같냐면 바로 질량이 같아요. 알겠어요? 질량이 같다라고. 자, 바로 이 질량이 같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원소가 생성되거나 소멸될 때 원소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해 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가지고 화학 방식을 쓰게 되면 지금 이제 물질을 썼죠. 근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2, 1, 2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면 개수라고 하거든. 이 개수는 요 뒤에 있는 얘 있죠. 얘가 분자잖아요. 분자. 이 분자들의 개수비를 뜻해요. 그래서 분자 안에 있는 숫자는 원자수인데 분자 바깥에 있는 숫자는 분자수를 의미해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개수비라 그러고 이 개수비는 뭘 의미하냐면 분자수 비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질소,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 다음에 이런 질소와 수소가 많은 암모니아가 생성된 그런 반응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어요? 음. 자, 그러면 이 개수를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붙이느냐를 좀 볼 텐데요. 음, 개수를 어떻게 붙이느냐. 자, 이런 거 이제 학교에서 미정개수법이라고 그래. 빨리 얼른 앉아. 내신들. 무슨 중이지? 그다음에 이거 펴서 보면 돼요. 자, 일단 반응물 쓸게요. 자,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쓰면 얘 메테인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물이 되잖아. 그지? 그럼 양쪽의 원자수가 안 맞아. 원자수가 안 맞을 때는 가장 복잡한 애를 1로 놔. 얘가 1이 되는 거야. 얘가 1이 되면 이산화탄소 몇 개 있어요? 한 개. 자, 수소 4개 있으니까 H2 몇 개 돼야 돼? 2개. 그러면 여기 산소가 몇 개 있니? 하나, 둘, 셋, 4개 있지? 그러면 O2는 2개 있으면 전체 원자가 4개가 될 거 아니야. 알겠지? 자, 또 한번 해볼까? 뭐 앞에 나와 있는 거 수소, 산소가 반응해. 그러면 H2O가 생성이 돼. 그럼 이때는 뭐를 일로 넣는 게 좋겠어요? 얘를 일로 넣어. 자, 뭐를 내가 일로 넣으라고 했냐면 복잡한 애를 일로 넣으라고 그랬어. 그럼 복잡한 애는 이런 애들이거든.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많든가 분자가 크던가. 알았지?
그러니까 H2가 복잡한 거죠. H2. 그러면 여기 H2가 두 개, 수소가 두 개 있으니까 여기 두 개 있죠? 이쪽도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쓰면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는 한 개 있어요, 산소가. 이쪽도 한 개가 되려면 여기 뭐 붙여야 돼? 두 개짜리 몇 개 있으면 한 개야? 2분의 1개 있으면 한 개야. 근데 중고등학교 과정에선 절대로 개수가 분수가 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절대로 분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간단한 정수로 바꿔주려면 뭐를 전부 다 붙여주면 좋겠어요. 2를 전부 다 붙여주면 2하고 1하고 2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해서 NH3가 됩니다.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여기다 갖다 2를 갖다 놓 복잡한 거 1로 놓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질소 원자는 한 개 있죠? 그러면 N2는 몇 개 있으면 돼? 그렇지, 2분의 1개 있으면 돼. 자, 생성물 쪽에 수소가 3개가 있어요. 수소 3개. 그럼 H2 몇 개 있으면 돼? 2분의 3개. 자, 분수는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얘는 뭐를 곱해줘? 2를 다 곱해줘. 2를 다 곱해주면 1 되고 아까 수소는 뭐야? 3이 되나? 얘는 2가 되나? 알았지? 자,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으로 쓴 게 뭐라고요? 이게 개수예요, 개수. 그래서 개수가 의미하는 건 뭐라 그랬어? 아까지? 분자수비라 그랬죠. 분자수비. 얘네들의 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학 반응식이에요. 화학 반응식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 알았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내신 숙소 쭉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을 비롯하여 일정 성모의 법칙인데, 이거 하기 전에 오토 먼저 풀자. 여기. 자, 여기까지 문제 푸세요. 19페이지까지 푸세요. 19페이지까지. 거기 작은 문제까지 세세하게 다 풀어. 보자. 문성중 3단원. 표준. 그다음에 요 시험법 얘가 3단원이라고. 알았죠? 그래서 화학 반응과 화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 모두 질량이 조금 같아요. 그래서 그건 금방 얘기했듯이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앞에서 어떤 화학 반응식에 있는 원자들의 개수를 맞추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적용됐던 거야. 질량이 같다.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앙금 생성 반응. 그러면 NaCl, 그러니까 화학식을 자꾸 쓰려고 그래. NaCl. 그 다음에는 AgNO3. 질소 능가 반응하죠? 그러면 AgCl이 생성되고 나머지는 있겠죠, 뭐 NO3.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자들의 개수와 그 다음엔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질량이 보존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CaCO3야. 그럼 이게 EHCl이거든. 배수가 2야. 그러면 CaCl2 되고 CO2 나오고 H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실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닫힌 용기는 기체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당연히 변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런데 열어놨어. 열어놓으면 뭐가 빠져나가냐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죠. 알겠지? 빠져나가게 되고 질량이 감소하게 돼요. 그냥 빠져나가니까.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감소한 질량은 뭐와 같아요?
감소한 질량은 당연히 빠져나간 이산화탄소의 질량과 같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에서는 뭐 당연히 원자가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질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엔 늘어나는 경우 한번 볼게요. 늘어나는 경우. 금속이 탔을 때.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제 연료가 타죠. 나무의 연소는 연료의 연소예요. 자, 연료가 탔을 때는 그냥 공기 중에서 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밀폐 용기가 아닌 이상은 질량이 감소해요. 왜 그러냐면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기체잖아. 기체가 생성합니다. 알겠지? 근데 밀폐된 용기 안에서는 질량은 당연히 일정해. 위에랑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강철 용기야. 강철 용기는 이제 공기 중에서 하게 되면 공기 중에는 산소랑 반응해서 질량이 오히려 증가합니다. 철이 있고 얘는 산소가 있어. 산화철은 Fe2O3가 돼. 알았지? 그럼 금속은 당연히 철에 비해서 산소가 붙었으니까 증가하겠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식과 다르게 어떤 환경에서 실험을 했냐에 따라 달라져. 알았죠? 거기에 관한 얘기가 주어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질량 분해의 법칙을 봤다면 이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보는 거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뭐냐면은 반응하는 원소들 사이에서 다시 말하면은 호돈소 물질입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질량비를 갖는다. 근데 뭐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지만 뭐 여기 하면 호돈소 물질뿐만 아니라 화합물들이 반응했을 때도 질량비가 일정해. 알았지? 그러니까 뭐 여기 이런 거지.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물을 만들어. 화합물이죠. 수소와 산소는 호돈소 물질이야. 그럼 얘는 1g 반응하고 얘는 8g 반응해서 9g이 된다. 이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런데 질량비는 항상 1대 8을 이루게 돼요. 어떤 경우든. 알았지? 1대 8을 이루게 되고 1대 8을 이루는데 그 얘기는 질량비지 질량은 아닌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소가 2g 반응하면 산소는 16g까지 반응하고 그지? 4g 반응하면 32g까지 반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정 성분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뭐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넓게는 화합물 사이에서도 적용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메테인이 있는데 메테인이 있어. 얘가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이산화탄소하고 이런 식의 반응이 일어나도 요게 16g 반응할 때 얘는 64g이 생성이 돼. 64g이 반응해. 알았죠? 그러면 이 경우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합니까? 항상 1대 4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화합물이든 호돈소 물질이든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한다가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암모니아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산화구리도 있어요. 그러면 질소하고 수소가 1대 3, 1대 2, 1대 1로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원자수비는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질량비는 각각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뭘 곱해준 거야? 개수비에다가 얘네들의 원자량을 곱해준 거야. 알았죠? 원자량 곱해서 전체적인 질량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이 나오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자, 이 그래프 의미하는 게 여기죠. 그러면 구리가 있는데 구리가 몇 그램이 있냐면 4g이 있어요. 근데 5g까지밖에 생성이 안 되고 그 이상인 더 이상 질량 변화가 없잖아. 그지? 왜 그래? 여기에 산소는 몇 그램? 1g이 반응하고 얘네들의 질량비가 4대 1이라는 걸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대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래프가 4대 1이에요. 산소하고 구리가 4대 1이야. 알았지?
그런데 산화구리는 안구리 4대 5가 돼야지. 우리 금방 봤던 그래프에서. 뭐 이런 것들이 뭐에 대한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서술형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엔 뒤에 기체 반응의 법칙 설명해 드릴게요. 31페이지까지 풉니다. 그 다음에 예. 일단은 마지막 얘기는요. 기체 반응의 법칙. 그 다음에는 뭐 에너지 추리 반응 얘기인데 그 전에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을 하기 앞서서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 있어요. 자, 아보가드로 법칙을 좀 보고 그다음 기체 반응의 법칙을 볼게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아보가드로 법칙부터 본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에 관한 얘기인데 같은 온도하고요. 같은 압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같은 부피에 모든 기체는 같은 분자수를 가지고 있다. 같은 분자수를 가지고 있다. 기체 종류와 관계없어요. 모든 기체. 뭐 기체 분자가 크건 작건 관계없어. 같은 분자를 가지고 있다가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은 또 다른 기체에 관한 얘기인데 얘는 보피비입니다. 보피비. 알겠지? 그래서 기체들이 반응할 때는 일정한 정수비예요. 정수비. 일정한 부피비를 가지고 반응한다. 예를 들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할 때 수증기가 수소산소 2대 1이면 수증기는 두 부피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수소가 있어요. 자, 수소가 여기에 이렇게 한 분자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같은 부피 안에 수소가 몇 개 있습니까? 또 한 분자가 있겠지. 같은 부피면 같은 수가 있다며. 그지? 그럼 산소는 똑같이 한 분자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럼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증기를 할 때는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소가 이런 식으로 달라붙으면 뭐가 되나요? 수증기가 되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그지? 역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수증기 분자는 다른 분자라 할지라도 똑같이 한 개씩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같은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기체들이 반응할 때는 이 이제 앞에 쓰면 EH2 밑에 써 있구나.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반응식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때 2, 1, 2가 개수비였어. 근데 이 개수비는 분자수 비이면서 결국 부피비에 해당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개수비는 분자수라 그랬어. 분자수 B가 돼. 그런데 얘는 부피비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단서가 좀 있죠. 부피비라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떤 상태만 가능해요? 반드시 기체야. 액체나 고체는 안 돼요. 뭐 그런 것들을 문제에 내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원하고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피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피비가 대수비가 절대로 질량 비와는 다릅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수소가 한 개가 있고 산소가 한 개가 있다도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질량 비는 같지 않아요. 알았죠? 어떤 경우든.
그래서 나머지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개수비하고 분자수비가 동일하다는 걸 확인하세요. 뭐 동일해. 자 마지막으로 보는 건 뭐냐면요. 이제 화학 반응 전후로 해가지고 반드시 열의 출입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에너지 출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모든 반응은 크게 두 가지. 에너지를 방출하느냐, 흡수하느냐. 근데 그 얘기 뭐냐면 열이야, 열. 에너지를 방출할 때 열의 형태로 방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할 때 열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열이 나오면 열이거든? 열? 그럼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주위에 있거든? 여러분들이 주위야. 알았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얘들이 반응하는 애들이라면 우리는 주위인데 열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야 돼? 주위 온도가 올라가야 돼. 알았지? 자, 그걸 이제 발열 반응이라 그럽니다. 발열 반응.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요거 보세요. 그래프. 자, 이게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고 얘가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야. 그러니까 반응이 진행할 때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예요. 물질의 에너지는 작아지면서 그 차이만큼이 어디로 빠져나와? 바깥으로 열로 빠져나와. 그러니까 주위 온도는 어떻게 되냐면 주위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와 같은 발열 반응을 이용해 가지고 뭘 합니까? 난방하는 거지. 그지? 음식도 해 먹고 따뜻하게 지내기도 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고 그런 게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연소 반응. 그다음엔 산염기 반응. 이게 흔히 중화 반응이라고. 외우고 있어야 돼. 알았지?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을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뭐 흡열인지 발열인지 알려면 반응의 종류를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산화칼슘. 그러니까 얘는 산화칼슘의 용해라고 보면 돼. 용해. 어떤 물질이 녹을 때, 물에 녹을 때 열을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수산화 나트륨의 용해도 발열이에요. 그다음 또 하나를 보자면 호흡. 금속이 녹슬는 거 산화 반응이고 금속과 산화 반응. 전부 다 발열입니다. 그럼 발열이라는 얘기는 내가 비커를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비커를 손을 잡으면 따뜻하다 이런 뜻이. 알았지? 자, 반대로 흡열. 자, 흡열은 뭐냐면 열을 흡수를 해요. 어디에서부터? 주위에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보다는 커지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주위에서 열을 흡수하니까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돼야 돼? 낮아져야 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원해져야 된다. 그러면 열을 흡수했다고 해서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위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생성물의 에너지가 커졌기 때문에 주위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자, 흡열 반응의 예들은 자, 먼저 소금과 물의 반응. 자, 소금과 물의 반응은 소금이 물에 녹는 거야, 이것도. 자, 아까지 산화칼슘이 물에 녹을 땐 발열이었잖아. 또 어떤 경우는 흡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NaCl의 용해.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또 많이 나오는 건데 수산화 바륨하고 염화 암모늄의 반응. 그건 또 흡열이에요. 그리고 광합성. 광합성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식물이 받아서 포도당을 합성할 때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제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흡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름에 계곡이나 산으로 피서를 갑니다. 가는 이유는 그늘이 져 있기 때문이 아니야. 산에 가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식물들이 흡수를 하잖아. 광합성에 쓰니까. 그지? 그러면 지면으로 떨어지는 태양빛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그러면 지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 있고, 이게 걸어 다니는 이런 지면의 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시원하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다음에는 그 밖에 열분해, 전기분해 전부 다 흡열이야. 알았지?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물질의 상태 변화가 있어요. 상태 변화. 상태는 기체에서 기체가 액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고체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죠. 자, 이 세 가지 상태 중에 어디가 에너지가 제일 커요? 은규야, 어디가 제일 크냐? 좀 기체가 제일 커요. 고체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작아요. 알겠죠? 자, 그럼 봐. 에너지가 큰 쪽으로 가면은 무슨 반응이에요? 흡열. 에너지 커졌잖아, 생성물이. 그러니까 흡열. 그 다음엔 이쪽으로 가는 건 발열. 이렇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얼음집 있죠, 얼음집. 이게 얼음집이 어디냐면 이제 에스코메인들이 그 이글루에 살잖아. 여기다 이제 물을 뿌려요. 그럼 얼음집을 시원하게 하는 거야? 따뜻하게 하는 거야? 그 이글루 안에 들어가서 잠자기 전에 물을 뿌린다고. 그렇지, 따뜻해야 되는 거지. 왜? 액체가 뭐가 되니까? 액체가 고체가 돼서 얼잖아. 어느 동안 열을 내놓기 때문에 그 얼음집에다 물을 뿌리면 그 열에 의해서 따뜻해지는 거야, 얼음집 앞이. 아니, 그러니까 뭐 불을 안 펴도 된다는 얘기지. 그지? 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흡열하고 발열은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서 흡열과 발열을 구분할 수 있어요. 알았지? 얘는 발열, 손난로, 발열, 발열컵은 발열이겠죠. 얘도 발열.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흡열. 알겠죠? 발열, 발열, 흡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이킹 파우더가 있는데 이거 열분해라 그랬지? 흡열이야, 발열이야? 흡열. 그래서 흡열하고 발열 반응이 어떤 반응이며 줄이 주변엔 어떤 반응들이 흡열이고 발열 반응인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요. 분위기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제가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1단원 내용은 다 한 거야. 알겠지? 1단원 내용 다 한 거고 여러분들은 1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다음 시간까지 풀어와야 되겠죠? 알겠어요?